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절차는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보험금 청구권에서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지급 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속도도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빨라져서 뭐 시스템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담당자가 이제 업무량이 예전보다 좀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보험금 절차는 구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을 하면 담당자가 이거를 심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지급되는 거, 이게 되게 많고, 이런 의사결정 자체가 3영업일 이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3일이 지나면 이 보험사도 지연 이자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마다 좀 다르지만 이 담당자를 평가를 할 때 당연히 뭐 보상 담당자도 회사의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실적이나 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지표상으로 이런 처리 신속도 이런 거를 두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르게 처리한 직원이 당연히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도 지연을 시킬 이유가 별도로 없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이자가 줘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자를 처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청구를 한 다음에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안내 같은 건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손해사정서를 내서 이제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추가 심사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이 3년이 안 돼가지고 뭐 고지 위반이나 이런 알릴 의무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이거는 청구권과 별도로 관계없는 내용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통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입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 이제 온 공문이지만 이렇게 가입자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우편은 사실 잘 안 보내고요. 근래에도 뭐 엊그저께도 한번 우편이 가입자에게 이제 도달된 적이 있긴 하지만, 우편보다는 대부분 뭐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회사나 이름 이런 거는 가려놨고, 여기에 보면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뭐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링크를 눌러봐도 이게 뭐 통상적인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지,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 세부적인 이유들은 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방식 자체는 살펴보는 서류도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톡인데, 여기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손해사정사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데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런 비용이, 어쨌든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자나 카톡 안내를 받는 거는 그냥 한번 간보듯이 이거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런 승인이 이제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자동으로 오는 거라서 뭐 시스템의 오류나 뭐 이런 걸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의사결정이 끝난 거. 그래서 예전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나 이런 그 직원들이 이거 조사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심이 간다고 막 무조건 회사 돈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익이 있는지를 딱 따져보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년 지났고 뭐 5만 원짜리 청구권인데 그런 건 조사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런 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수십만 원씩 들어가고, 뭐 자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뭐 자문이 한 두 차례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청구권에서 이런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다만
그런 경우에도 뭐 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200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앞서 있는 그 보험금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긴 하지만 통상 이런 거는 금액이 좀 큰 청구권 그런 건에서 많이 진행하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금액이 뭐 1억씩 되더라도 문제만 없으면은 3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금액이 큰 거는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지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는 이 회사 내부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건에 따라서 굉장한 무슨 이유들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경우에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이 조사에 보낼 때 이 쟁점에 대해서 뭐 한 5가지, 7가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거를 확인해라, 이걸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건에 대한 상세한 그런 이유들이 뭐 그거를 입력해 놓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를 하면은 가입자가 또 전화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 파고 들어가서 또 알아본다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게 숨은 의도가 있는지 보험금을 주지 않을 뭐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현장 심사나 사고 조사, 뭐 병원 실사 이렇게 용어도 조사라는 단어에 이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현장 조사라고 쓰지만 뭐 이 조사가 맞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거를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뭐 그 심사, 사고 조사, 뭐 지급 심사, 현장 심사, 병원 실사 이런 식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데 용어가 다르다고 해갖고 절차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청구권에 대해서 이 조사하는 포인트나 핵심이 되는 쟁점들은 이 용어를 다르게 썼다고 해서 이게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어쨌든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았으면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는 3일 이내에 이제 대부분 다 끝나는데 문제가 있는 건에서 이게 보험사도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고 혹시나 또 이게 지급 결정으로 나오면은 이자까지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된 기간의 지연이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의 실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이 실무자나 뭐 경험자가 아닌 이상 뭐 때문에 조사를 하는지 뭐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서류를 봐도 뭐 약관에서 정한 분류표 받았고 뭐 이러면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약관에서 뭐 단순한 그렇게 뭐 코드 범위 뭐 이것만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사가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세부적인 약관 규정이라든지 또 의학적인 뭐 판단이라든지 객관적인 그게 진단인지 뭐 여러 가지 건에 따라서 뭐 다뤄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믿고 그냥 함부로 동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입자는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는 서류를 봐야지 이제 저희도 알 수가 있는데 청구 서류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나왔구나 뭐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런 이거에 관한 경험자나 실무자가 아닌 가입자들은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은 이 동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를 결정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왔고 그냥 그대로 진행했을 때 결과는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절차 이런 것들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뭐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약관에도 조사를 동의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접수 취소하거나 뭐 반송하는 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험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게 다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험금 면책을 그러니까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보험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가입자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거를 보험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도 그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수집해 놓은 자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쟁 관점에서는 보험사한테 부지급 안내나 통보를 받고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받은 상태에서 뒤늦게 이제 보는 거는 제일 좋지 않은 타이밍인 거죠. 왜냐면 애초에
그런 분쟁이 일어날 게 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한번 해보고 다 안 되면은 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초기에 어떤 준비와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보험사가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동의서나 위임장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입자가 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과정에서 그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예 그런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보완만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조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동의서나 위임장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아예 이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타까운 건들 중에서는 요때 초기에 좀 대응했으면 한번 싸워볼만 했거나 뭐 분쟁이 해결됐을 수도 있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보험사도 나중에 가입자가 뭐 손해배상사 선임을 한다든지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늘상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좀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방어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동의서나 위임장을 무작정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